안녕하세요, 톰프입니다. 다들 잘 어제 뭐 선거? 선거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입에 안 붙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선거 잘 하셨나요? 저는 그 사전 투표를 했었어가지고 뭐 어쨌든 어제는 조금 이렇게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랬었고, 오늘 영상을 키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음에도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뭔가 무슨 말일까 좀 오늘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저의 생각들 이런 거를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실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좀 자고 싶었는데 영상 간단하게 좀 찍고 잠깐 낮잠 저녁잠 이렇게 좀 살짝 자려고요. 뭐였냐면 제가 그냥 제목 그대로 그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음에도.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자성어 중에서 유비무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내가 뭔가 준비를 되게 잘하고 뭔가 정말 말끔하게 딱딱딱 깔끔하게 해가지고 진짜 제이다운 평소에 제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MBTI가 제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제이처럼 딱딱딱딱 맞게 해가지고 딱 계획하면은 뭔가 문제가 거의 없을 것 같은 걸 약간 안도감이 들잖아요. 뭔가 안심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수능 볼 때도 평소에 모의고사 많이 보고 막 시험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은 이렇게 시험장 가서 잘 떨지도 않고. 잠깐만요. 저기 심연의 정수가 지금 너무 많이 비싸져가지고 하나 올릴게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이 좀 별로예요. 솔직히 저는 그게 가지고 있는 맹점이 좀 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저기 이사온 곳에서 이제 회사를 갈 때 걸어서 다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이제 원래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2정거장, 3정거장 정도? 하나, 둘. 한 2정거장, 3정거장 정도 돼야 되니까 뭐 퇴근할 때면 몰라도 제가 그래도 건강하고 걷는 거 좋아하니까 퇴근할 때는 몰라도 이게 출근할 때는 솔직히 우리가 피곤하고 약간 뭔가 좀 그렇잖아요. 막 출근할 때까지 걸어서 다니기에는 특히나 날씨도 지금 조금 많이 눅눅하고 좀 덥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전에 살던 집에서는 좀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녔었고 출퇴근은 걸어서 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버스 한 번 딱 타면 이제 출근길에서 좀 막히더라도 한 번에 편안히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오늘 보니까 그 배차 간격이 17분인가 그런 거예요. 14분인가 그런 거예요. 딱 벌써 10분 넘어가면은 10분 안팎으로 10분까진 괜찮아. 근데 14분 막 이러고 막 15분 이러니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기도 하고 지금 이사 오고 나서 계속 버스로 다니다 보니까 한번 이쪽 길로도 한번 개척해보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겠다. 그냥 좀 바쁠 때 걸어서 이제 지하철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하철로 갔어요. 지하철로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딱 가고 있었죠. 좀 시간을 재려고 지하철까지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오늘 시간 재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좀 걸었죠. 열심히 걷는데 이제 걷고 이제 거의 지하철에 다다른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골목길에서 웬 아줌마가 그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앞으로 가야 되고 제 왼편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그 신호등이 초록불이었던 거야 그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막 가는데 그 아줌마는 내 왼쪽이 신호등이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신호등 타려고 내 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근데 제가 설마 지금 이렇게
좁고 설마 지금 자전거인데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할까 싶어서 약간 주변시로 보이긴 해도 그냥 갔죠. 멀리 있었어요. 근데 멀리 있는데 그거를 계속 열심히 달려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래도 반사신경이 좀 있으니까 그 아줌마를 옆으로 쳐냈어요. 쳐내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빨갛게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이게 좀 긁혔죠. 그 자전거에. 미친년이 그거를 신호등 타겠다고 존나 달려와가지고 치려고 그런 거, 저를 칠 뻔한 거예요. 제가 겨우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쳐낸 거지, 옆으로. 근데 막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순간적으로 막 열이 받고 막 좀 약간 어안이 벙벙하죠. 그런 일이 뭐 평소에 잘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그리고 솔직히,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신호등 하나 타려고 그렇게 사람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뜻밖의 상황이니까 뭐를 탄 거죠. 다행히 이제 크게 다치지 않고 그냥 살짝 여기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빨갛게 긁히고 새끼손가락 살짝 좀 뭐 아프진 않은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니까 막 열이 받고 내가 이거를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들어 누워야 되나? 내가 이거를 이 아줌마한테 뭐 깽값이라도 받아야 되나 하는데 딱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약간 이게 뭔가 깽값을 받기에도 애매하고 그리고 뭐 욕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좀 그래요. 제가 만약에 팍 부딪혔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불행이지 다행이죠. 옆으로 이렇게 딱 쳐내가지고 그 아줌마는 자빠지고 그렇게 된 거죠. 좀 짜증나가지고 미친년이 하고 이렇게 지나갔죠. 그래서 가면서도 이제 생각했던 게 내가 들어 누웠어야 되나? 출근도 안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실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됐었고 또 그 아줌마한테 제가 그거 받아서 뭐 합니까? 제가 진짜로 막 다리라도 하나 접질린다거나 이렇게 뭐 어디 허리라도 이렇게 삐끗했으면 당연히 그거는 진짜로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겠지만 그러기엔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바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랬어요. 그래 또 거기 경찰서 갔다 하면 막 되게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막 약간 법률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정도 경미한 그런 걸로는 이게 법이 참 웃긴 게 그런 걸로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그게 아줌마고 저는 이제 건장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전거가 와서 사람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존나 달려가지고 왼쪽에 초록불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존나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칠 뻔한 거예요. 저는 그거 만약 오토바이 같았으면 사람 진짜 어떻게 날아갔어요. 이 말은 지금 쉽게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옆으로 피해가지고 우차 해가지고 회피했죠. 미스 떴지. 근데 되게 열이 받는 거죠. 씨발. 저거 하나 가겠다고 지금 사람이 오는데 저렇게 달리는 게 말이 되나. 저 나이 먹고. 나이가 꽤 돼요. 좀 얄쌍하게 생긴 아줌마인데. 너무 열받고 너무 짜증나는데 그냥 지나갔죠. 뭐 그거를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CCTV 보고 CCTV 따지고 뭐 그래봐야 깽값 몇만원 뭐 또는 심지어 몇천원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아줌마가 자기 뭐 나한테 부딪혀가지고 자빠졌다고 지가 들어 누우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최악의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나갔죠. 지나가서 참 사실 그 사건만으로도 되게 컸어요.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확실히 이게 왜 우리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운전을 면허는 있는데 잘 안 하거든요. 차도 없고.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은 운전을 정말 잘하고 몇십 년간 무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차가 진짜 무겁고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게 뭐라 그러지? 에너지라는 게 빠르고 무거운 거에 부딪히면 엄청나게 큰 그런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 아무리 본인은 잘한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친다거나 누가 음주 운전한다거나 그래 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사실은 그냥 불운하게도 그냥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빨리 지금 회사 가려고 존나게 빨리 걷고 있었는데 한정거장 가는데 지금 10분 안에 딱 커트라인 하려고 열심히 딱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설마 요거를 그 왼편에 있는 그 초록불을 타겠다고 그것도 자전거가 그렇게 달려가지고 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치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7번 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이게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실. 나도 지금 여기 쓰라린데 쌍년이 씨발 죽을라고. 갑자기 열받네 말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러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했어요. 근데 뭐 별다른 뭐 큰일은 없었는데 별다른 큰일은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일과가 시작됐죠. 오후 일과가 시작됐는데 제가 하는 일이 민원 같은 거를 좀 하기도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온 거야. 전화 오더니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를 낼 때 내더라도 왜 화를 내는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저기 사이트나 회사에서 하는 정책이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을 하더니 저는 사실은 제가 전문가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회사에서 일한 지도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업무적인 거 거의 다 숙지했고 거의 남김없이 그런 상담 같은 것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척하면 척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범위가 얼마 안 돼가지고 뻔할 뻔짜예요. 근데 약간의 힌트를 주면서 계속 화를 내는 거야. 계속 소리 지르고 본인이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왜 화가 나는지는 나도 정확히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설명을 하든 본인이 잘못 아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 아니면은 이 점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든 아니면은 아무튼 뭐가 소통이 돼야잖아. 소통이 안 되는데 중간에 또 아는 척 하면서 이러는 거야. 제가 죄송한데 그러니까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요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지도 못해요 사실. 이런 거를 차분차분히 몇 자 안 되는 이 말을 다시 조금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말할 틈도 안 주고 계속 그냥 자기는 화가 난다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는 거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들었어요. 들었더니 또 대답을 하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들어줬더니 또 대답을 하래.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자꾸 소리 지르시는데 저희 매뉴얼이 있어요. 소리 지르는데 계속 소리만 지르고 만약에 욕하면은 그거는 이제 상담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왜 설명을 못 알아듣느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러니까 왜 설명을 못 알아듣느냐 그것도 본인이 빨리 치고 그냥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소리 지르시면 이렇게 상담이 안 되니까 전화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그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이러는 거야. 딱 워딩 그대로 말해줄게. 자기가 어려운 말 하냐는 거야. 그러더니 영어로 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미친년이 영어로 해드릴까요? 이지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냥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그랬더니 영어로 해줄까요? 아니면 일본어로 해줄까요? 인도어로 해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사실 열받았죠. 존나 열받았지. 그래서 계속 제가 말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이제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거는 그 이상은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이게 참 사람이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왜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억울할 정도면은 그게 맞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에는. 근데 사실 그 왜 그런 어떤 그 선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선악이라는 개념도 있고 뭐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금 들어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가 와서 사람을 들이받는 거나 아니면은 고객이랍시고 나는 을이고 본인은 갑이니까 영어로 할까요? 뭐 인도어로 할까요? 일본어로 할까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으세요? 이지랄 하는 게 어쨌든 악이라고는 생각이 드시잖아. 안 드시면은 그분한테는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예. 뭐 알아서 사시고요. 그렇게 잘 사시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저것이 악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꼴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올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소한 해프닝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 어쨌든 내가 가고 있었고 저도 귀에다가 그 갤럭시 버즈를 끼고 있었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고 그렇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렇게 가는 때에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옆에서 그런 미친 아줌마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들이받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오늘 그랬다고 해서 내일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진상들 그러니까 신났어. 아주 그냥 그 말하는 게 누가 보면 유재석이야. 본인이 약간 예를 들어서 을의 입장이 된다거나 뭐 좀 이렇게 뭔가 항변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못할 거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고객이다 이거야. 조금 뭐 좀 그 물건 좀 샀고 물건 좀 샀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갑질을 하는 거죠. 갑질하면서 이제 말 잘하는 척을 하는 거죠. 일본어로 할까요? 인도어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이런 이지랄을 하는 거죠. 그거 누가 못해요. 솔직히 개나 소나 다 하지. 학식이 아무리 짧아도 하고 무슨 아무리 뭐 별로 안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기 교도소에 있는 인간들한테도 시켜도 하고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렇게 누구한테 쏘아붙이는 거 누가 못합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그 블로그에도 쓰긴 했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한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만큼 비겁한 짓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그런 구도가 되잖아요. 그럼 세팅 자체가 어쨌든 먼저 이 사람한테 뭔가 너는 잘못했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만 항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옆에서 듣고 있는 다른 팀원, 옆에서 듣고 있는 다른 친구, 뭐 다른 누구, 스승님, 뭐 누구, 대중들한테 다 항변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정말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한번 쏘아붙이는 나는 사실 1대1로 따로 둘이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너는 이게 문제였다.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는 동등한 게 돼요. 하물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하면은 오케이 나도 잘못했어. 너 오케이 이제 너가 시정할 테니까 앞으로는 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잘못했어. 넌 나쁜 놈이야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이 지적당한 사람은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를 그걸 지적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은 가늠이 되시나요?
아니면 그런 상황을 못 겪어보셨나? 그거는 사실 안 겪어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네. 근데 그것처럼 지금 세팅이 그렇잖아요. 본인은 고객이잖아요. 본인은 고객이고 나는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지랄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뭐 사회에서 보면 잭소리도 못하겠지. 근데 그런 갑을 상황이 됐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소리 계속 지르고 본인은 소리 안 질렀대요. 본인은 자기가 욕했냐면서 내가 욕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전화 끊는다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저를 변호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뭔가 보호하려는 그 행동 자체를 또 그것도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비겁한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게 그냥 뭐 어렵게 말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페어하지 않은 관계를 비겁이라 그러잖아요. 얘도 요만큼 있고 나도 요만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싸워야지 이게 정당한 서로의 논쟁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토론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위에 있는 어쨌든 그 형편이고 나는 밑에 있는 형편. 이거는 고객이랑 소비자라고 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어쨌든 나한테 돈을 지불한 사람이니까 그에 응당맞게 서비스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만큼 위로 올라가가지고 영어로 할까요? 인도어로 할까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가 여러분 그냥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너는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 본인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가 무슨 독심술 배운 뭐 궁예도 아니고 내가 관심법으로 이렇게 봐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 어쨌든 그게 여자가 탔든 뭐 남자가 탔든 뭐 노인네가 탔든 애기들이 탔든 여러분 자전거에 부딪혀 보셨나요? 저는 부딪혀 보진 않았지만 오늘 약간 간접 체험을 해봤어요. 무섭더라고요. 이만한 엄청 커다랗고 시꺼먼 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부딪힐 거라 생각하니까 사실 그렇게 막 약간 자동차처럼 나를 덮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뭔가 이게 내 다리나 어디에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다리가 약간 뭐 부러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자동차랑 보행자랑 부딪혔을 때 왜 자동차가 과실이 크고 왜 자전거랑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왜 자전거가 사람 과실이 크겠어요. 법적으로도 그게 페어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고 이거는 뭔가 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은 어쨌든 탈 것이 분리해야죠, 당연히. 어쨌든 뭐 그건 그런 건데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억울한 일도 생기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뭔가 유비무환이라는 마인드로 뭔가 하더라도 어쨌든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며 결국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훈수 두거나 그럴 생각은 없긴 한데 상황에 되게 어렵고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불리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거에 슬기롭게 잘 방어해내고 거기서 또 뭔가 도출해내가지고 도약하면은 성공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못해봐서 몰라요. 변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네. 그래서 그냥 약간 하소연? 그래서 오늘 좀 열이 많이 받았어요. 그거 맞아요. 오전엔 그런 게 있었대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것도 문제야. 그 프로그램이 또 족같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렉 먹고 막 멈추고. 옛날 같았으면 5초면 진행될 일을 한번 눌렀다가 창 끄고 다시 로그인해서 들어가. 그러면은 한번 누른 그 상황에서 저장이 돼 있어. 그럼 거기서 다시 로그인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거 액션해. 액션이 한 7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고 창 끄고 또 하나 하고 세 번째 거 하고 로그인하고 다시 창 끄고
네 번째 거 하고 또 로그인하고 또 창 끄고 이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7초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어떤 세팅이 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느려지고 업무 자체가 또는 실수도 나올 수도 있고 앞불사 배송이 나가면 안 되는 건데 배송이 먼저 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른이 된다라는 거, 약간 어른이 된다라는 거 또는 뭔가 강해진다라는 거, 그런 거는 다시금 상기를 한 건데, 그런 어떤 인생의 약간 모순적인 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준비를 잘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왜 나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가? 왜 나는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부당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그냥 요거에 맞춰가지고 담담하게 응대할 수 있는 거, 그 삶의 어떤 그런 변수에 대해서 잘 응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뭔가 배움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지금도 열받아요. 지금 아까 전에도 진짜로 열받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침에 그 아지매랑 그 오후에 전화 왔었던, 아무튼 폭력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하물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자부심도 나름 생기고, 약간 전화위복이랄까요? 또는 통증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라도 좀 진통을 하고 싶은 거랄까요? 아니면 어쨌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러면서 동시에 그냥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맨날 치고 맨날 어디 댓글이나 달고 그러는 사람들, 또는 본인은 피땀 흘려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노동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사회는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노력은 고정값이에요. 기본값. 노력은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력은 해야 되는 건데 그 노력마저도 뭔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주제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약간 권위라든가 그 무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 거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인간들이 제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거나 또는 부당한 무언가를 하는 행동이라든가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오염된 행동들, 그런 거를 절대로 그냥 묵과할 순 없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말 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